여러분들 혹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돈을 가지면 죄책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러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이런 돈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돈의 무의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돈의 무의식이라는 거를 형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엄청 벌고 돈을 엄청나게 까먹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몇 번을 겪었는데요. 이거를 돈의 무의식이라는 걸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겪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되게 핵심적인 게 뒤에 나오는데요. 돈의 무의식은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의식이라는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 잠재의식이라는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과 구조가 나뉘게 돼요. 근데 이게 한 2% 정도 되고요. 이게 9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시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이걸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 뭐냐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고 까먹거나 벌지도 못하거나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시다면 이거는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라는 의식 때문에 모순이라는 게 발생되고요. 여기에는 고통이라는 게 수반되죠. 내 말과 현실이 다르잖아요. 모순점이 있죠. 그래서 말과 현실이 다르다는 건 이 잠재의식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라는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자가 될 거야, 아무리 돈을 벌 거야 라고 말해봤자 부자가 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난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방정식의 정보만 모으는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 뇌에서. 그래서 의식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잠재의식의 정보만 모으게 되기 때문에 부자는 나쁜 거야. 부자는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을 강화하게 되죠. 이대로는요, 돈을 벌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벌어도 까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의 방정식을 우리는 세뇌작용을 통해서 다시 쓸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발견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동경험을 했는데, 어머니가 내가 세뱃돈을 받았는데 세뱃돈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돈은 내가 가질 수가 없구나, 뺏기는 거구나 라는 의식이 바뀔 거죠. 또 되게 부자였는데 어린 시절에 누군가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뭐 잘못해서 집을 되게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사 왔어요. 돈은 뺏기는 거야 라는 이상한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형성되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릴 때 굉장히 부자였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꽤 우독하게 자랐는데요. 자, 부자였는데 부부관계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돈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혼까지 한 겁니다. 부자는 부부관계를 나쁘게 하고 이혼을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 아이는. 그리고 아버지는 떠났고 어머니랑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이혼 후에 안심과 행복이 찾아왔다면, 이 가난의 순간에 안심과 행복이 찾아왔다면 그것도 괜찮은데요. 이런 오해를 생각할 수 있죠. 자, 가난은 안심과 행복이고 부자는 불행이야라는 방정식을 잠재의식에 박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미 가난은 안심이고 행복인 거예요. 부자는 불행한 거거든요. 어떻게 의식에 내 말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과 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자기는 괴로움이 찾아와요. 모순이 일어나서 또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자에 대해서 욕을 하던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돈이 많다는 거는 뭔가 꼼수가 있을 거야. 아니면 돈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사기를 쳤을 거야 라는 의식까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가지 해결법을 가져왔는데요. 이걸 해보시면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돈은 아끼는 것이야, 돈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쓰고 아끼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지 않고 언제든 있는 것이다. 이게 긍정적 언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과거 기억을 스위칭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 여러분,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돈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아니면 돈은 버는 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스위칭해서 돈은 부탁하면 언제든 받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과거 기억을. 그리고 3번은 돈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까요? 과거에 이렇게 돈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부자인 아빠가 있었던 사람은 돈은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 돈은 사람을 화나게 해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거를 지워버리고 돈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라고 스위칭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자가 되면 어떤 걸 잃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정적 억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친구를 잃어. 내 소중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려. 그 부자를 되면 안 돼. 라고 잠재의식이 하면서도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보죠. 부자가 되면 친구를 얻어. 이렇게 바꿔보든지 부자가 되면 잃는 것은 없어. 라고 긍정 억구로 바꾸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에 성공하면 감사함을 잃어. 이렇게 부정억구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일에 성공하면 잃는 게 없어. 일에 성공하면 감사함을 얻어. 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의식이 잠재의식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단서 찾기가 좋거든요. 1, 2, 3, 4, 5번에 부정억구는 단서 찾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일에 성공했어. 그러면 재벌이 자살을 했대. 그거 하나 가지고 재벌이 되면 자살하는 거야 라고 잠재의식 받고 재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LP적으로 아예 변경시켜서 긍정억구로 계속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셨다고 여기에서 나는 바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내면에 그거를 끌어올려서 진짜 진실하게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해를 진짜 물음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 보고 또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수년 걸릴 수도 있고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해야 돼요.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버는 수준인데요. 돈을 버는 수준이에요. 제가 이게 표를 한번 가져왔어요. 혹시 3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인들 대부분 300만 원 정도 벌죠. 제가 한 289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제일제당 다닐 때. 근데 이게 1년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직장은. 내가 부장급 되면 한 5, 600 벌겠네. 임원급 되면 한 1000만 원 벌겠네라는. 근데 임원 되려면 한 20년 걸려요. 해봤자 뭐 10만 원씩 올라요. 뭐 20만 원. 뭐 고가가 좋으면은 뭐 50만 원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데 300에서 500 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거든요. 이건 예측 가능한 삶이죠. 이것만 한다면. 근데 사업을 한다고 치면 한 1천만 원은 벌어야지 저는 300 정도 버는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보는데 1000만 원을 벌면요 사업은 항상 리스크가 있거든요. 직장은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근데 1000만 원 벌면 까먹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300하고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유리한 거예요. 자, 1000만 원이 도달했어요. 자, 근데 나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난 300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의 뇌는요, 이 범위, 그러니까 300만 원의 범위의 정보만 가져옵니다. 300만 원 벌 수 있는 것만 가져오게 돼요. 내가 이 인지를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이상의 연수입을 벌기 위한 정보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만약에 10억 버는 정보가 들어왔다. 다 자신과 상관없다는 이 범위의 정보를 소거시켜 버립니다. 뇌는. 그리고 1억 버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거 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인이라는 그 기업가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아무리 돈 버는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보자고 해도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들을 생각조차를 안 한다. 의식에서는 듣는데 무의식에서 쳐내는 거죠. 자, 근데 부작용도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나는 100억 벌어, 100억 벌어. 내가 300 벌고 있는데 100억 벌어, 100억 벌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에서만. 무의식이 일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무의식도 변경해도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300에 버는 사람이 있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약간 의식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1천만 원을 세팅해 놓습니다. 난 1000만 원 벌 거야. 1000만 원 버는 거야. 근데 잠재의식이 또 이걸 쳐내면 안 되겠죠?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이걸 계속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순간에 3000까지 뛰어 오르는 게 좋습니다. 난 3000을 버는 거야. 3000을 벌었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5000 벌었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1억. 1억 다음은 5억. 이게 돈은 복리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 10억, 100억 이렇게 가거든요. 돈은 복리효과라는 게 있어서 벌수록 더 레버리지가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300에서 1000, 3000, 5000, 1억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정보 버는 단위를. 그러면 이제 점점 정보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300 벌 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정보가 1천을 벌게 되면 3천 버는 정보가 들어오고요. 3천을 벌게 되면 5천 버는 정보가 들어오고 5천 벌게 되면 1억 버는 정보가 들어오고 그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돈에 대한 부정적 발상을 긍정적 발상으로 변경하는 연습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 이후에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한 번 하고 난 됐어라고 했을 때 돈의 무의식이 다 박살나서 잠재의식이 안 바뀐지도 모르고 바뀐 줄 알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매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또 하나 치트키 알려드리면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야. 돈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상상해보고 그런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증거가 또 수집되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무의식에 박혀야지만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증거 계속 수집해. 이건 사명하고도 동일합니다. 사명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명이 정해졌다고 된 게 아니라고 했죠? 사명에 대한 증거, 아주 작은 성공 경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무의식 똑같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몇 개월에서 1년이 걸려서 완벽하게 잠재의식이 바뀌었을 때 의식을 뚫고 올라와서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과거의 이것들을 제대로 스위칭하지 않고 아예 세대 과정이 없다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다면 그냥 책만 읽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못 벌어요. 벌어도 다 까먹을 거예요. 1억 벌어도 다 까먹을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매일 이 진실을 밝혀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파헤쳐야 돼요. 예.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 했어요. 돈의 의식을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이게 완전히 스위칭돼서 나는 돈이 항상 넘쳐. 돈은 공기야. 돈은 수각이야. 수각이라는 거는 물이거든요. 물이 모인다. 돈은 모이는 거야 라고 세팅을 해가지고 비유까지 완전히 확정적으로 세팅한 경우에도 또 빈틈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하지 못하고요. 다음 영상에 그 빈틈은 바로 자본주의예요.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가 이 돈의 무의식을 바꿔놔도 우리를 또 속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이게 잠재의식이지만 피라미드 구조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치트키 알려드렸잖아요. 매일 내 돈의 의식,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부정적으로 흐르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극복하고 무의식을 뚫고 의식에서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100억 벌 거야, 100억 벌 거야를 의식에 넣어봤자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과거의 실제 세뇌 자금이 바뀌지 않는, 이건 수십 년 세뇌를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거 쉽지 않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